그 부제는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시큐리티라고 했는데 이 전투는 그 최초 침투 같은 거 저희가 못 막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투라고 한 거고 전쟁은 공격자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공격이 완성되는 건 한번 막아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올해 RSA 2022에서 그 VM웨어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톰 길리스라는 분이 이제 발표를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정보 보호한 제품을 어떻게 디플로이 해야 되냐, 어떻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전체 발표의 주제였는데 그 장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도둑이 침입을 하면 이렇게 우리의 자료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사이버 환경에서는 이 도둑이 우리 내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가족과 퇴근해서 뭔가 얘기할 때도 이 사이버 공격자는 계속 옆에서 소파에 앉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방 저 방을 이제 돌아다니는, 이게 사이버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유쾌하게 해주신 건데, 그 그림을 보면서 백도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본 적이 없구나 나는 살면서.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그 레터럴 시큐리티가 이제 새로운 이제 전장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터럴이라고 하면 우리 내부 환경에서 이제 한 대의 단말기가 감염이 됐을 때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C에서 PC로 이동할 때는 RDP 같은 원격 터미널을 열고 있다면 그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던가, 아니면 AD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제 445 포트가 열려 있으니까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이제 SMB로 들어가던가 이렇게 보통 들어가죠. 침해 사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 PC에서 서버로 들어갈 수 있죠. 중요 관리자 PC가 이제 감염이 되면 중요 관리자 PC에서 미미카츠 같은 걸로 덤프를 해서 계정으로 서버로 들어가죠. 또는 중요 관리자 PC의 브라우저에 자동 접속, 자동 로그인 기능이나 이런 크리덴셜을 덤프해서 중요 관리자가 관리하는 이제 웹 기반의 솔루션 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게 이제 레터럴이죠. 서버 하나가 이제 장악이 되면 서버에서 서버로 이동하죠. 이렇게 서버에서 서버로의 접근 제어는 잘 못하죠, 그죠?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서버에서 키로깅을 하던가 아니면 또 뭐 미미카츠 같은 걸로 덤프를 해서 RDP나 SSH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죠. 그 중요 관리자 PC에서 이 중앙 관리 솔루션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중앙 관리 솔루션, 그 PMS 같이 패치해주는, 아니면 요즘은 이제 협업 솔루션을 많이 쓰죠. 그래서 협업 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제 RDP, SMB 또는 그 취약점,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걸로 이제 중앙 관리 솔루션이 장악되면 이제 리스크가 가장 크죠. 이게 이제 레터럴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이 VM웨어의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얘기한 이 레터럴이라는 거에 대해서 올해 한 해 있었던 사고를 한번 몇 가지만 리뷰를 해볼게요. 뭐 다 맞다고 동의하시겠지만 진짜 맞는가, 몇 가지만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작년 말에는 사고지만 올 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뭐 현재도 문제인데, 로그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민간에 있는 그 정보보호 전문 기업에서 저희 보고서보다 더 좋은 보고서를 미리 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담아서 내려고 조금 늦었지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로그포제를 공개했던 공격 당시에 악성 코드가 어떤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냐, 해커가 어떻게 공격망을 구성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썼었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그 로그포쉘 취약점을 이제 기사 관점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해서 침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존재하냐, 이 질문을 늘 했던 질문이지만 조금 더 그 깊게 오랫동안 하게 됐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취약점 관련해서 긴급 대응을 이제 국가 서투로서 기업들하고 했지만, 이제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로그4j는 이제 오픈 소스 안에 숨어 있는 거니까 취약점이 패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치를 다 한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하더라. 과거에 어떤 뭐 아파치 취약점도 큰 게 있었고, 뭐 더티카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로그4j 취약점을 대응하면서 가장 그 깊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썼어요. 보고서 전반부에는 지금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적인 내용을 썼는데 후반부에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 이 사안을 겪으면서 첫 번째로 오픈 소스 취약점 식별의 어려움이 이제 점점 커질 텐데,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로그4j 취약점 당시에 이제 떨어졌던 악성 코드는 사실 그 포렌식적으로 이제 파티션에 남지 않고 메모리상에서 이제 동작에서 흔적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그4j 취약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키사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디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전혀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침투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이제 모든 해커들이 로그4j 취약점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됐죠. 여러 이제 인텔리전스 기업들을 통해서 이 해킹 그룹들이 취약점에 이렇게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큰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됐고, 문서에는 뭐 평이한 내용을 썼습니다. 보안 장비 정책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내용을 썼었고, 이게 어디에 이미 그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니 주요 시스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보자. 뭐 막연하게 던졌죠. 어쨌든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로그가 남지 않고 비어 있는 구간, 미처 로그를 설정하지 못한 구간이 있는지, 그 로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들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레터럴 관련해서 두 번째로 22년도 2월에 그 BGP 라우터 해킹 이슈가 있었죠. 이 클레이 수압이라는 이제 그 AI 서비스와 관련된 데가 이제 해킹이 돼서 그 가상 계좌를 고객이 이제 전송할 때 해커 계좌로 전송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코드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될 때 그 뭔가 이제 외부에서 다운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서비스가 외부 어떤 IP에서 다운받게 되어 있는데, 해커가 이 IP의 라우팅 경로를 바꿔서 해커 IP로 이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악성 스크립트를 내린 거고, 그래서 이 정성 코드 안에 해커의 서버와 통신하게끔 만들어 뒀다 이런 거죠. 그 여러 분들과 이제 이 사고 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이게 이제 경찰 수사 중이라서 뭐 자세하게는 제가 그분들과 얘기는 못했지만 이게 진짜 있었던 거 맞아?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키사에서 일하면서 BGP 라우터 해킹은 사실 처음 제대로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례들이 있는데 해커들이 이 정도까지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서로 상대방의 전화를 신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구간에서는 IP와 IP가 신뢰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IP는 분명히 맞는데 그 라우팅 경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IP와 통신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침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어요. 랩서스 얘기입니다. 22년도 3월에 얘네들이 뭐 MS, 엔비디아, 삼성, LG 해킹했다고 텔레그램에 막 엄청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랩서스 해킹했던 기법들을 그 여러 기업에서 인텔리 기업에서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계정을 이미 확보해서 정상적인 계정으로 이제 뭐 재택근무할 때 쓰는 원격 접속 시스템이나 이런 데 이미 들어간 거예요. 정상 사용자처럼 들어가고 나서, 이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됐던 거죠. 랩서스 애들에게는.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내부에서 업무 협업 솔루션이나 중앙 관리 솔루션을 장악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정보를 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기반의 보안 체계는 이미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제 내부 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이 외에도 그 키사가 많은 민간의 사고들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단일 웹 서버 해킹 사고 말고 대부분 기업 내에서 레터럴이 다 일어난 사고들을 많이 하는데, 레터럴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사고들의 그 내에서 레터럴이 일어날 때, 측면 이동이 일어날 때 이제 사용됐던 키워드를 보면 이제 폰트가 큰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분석 보고서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해커가 이제 달고 이제 다닌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고,
파워쉘이나 이제 WinRM, NET, WMIC, PSEXEC 이런 것들은 윈도우의 정성 프로그램이죠. 그죠? 우리 보안 솔루션들이 이런 걸 잡지 않죠. 잡아서도 안 되고. 이런 명령문들로 다 레터럴 이동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정 탈취도 뭐 미미카치 이런 부분들은 그 미미카츠는 악성 코드임에도 변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잡히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스캔하는 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넷스캔, 스캔 포트, 엔티 브루트 이런 것들도 레터를 이동하려면 주변에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스캔해야 되는데 이런 도구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제 아미렛이나 코발트 스트라이커나 타이니맷 이런 것들도 원격제 악성 코드나 또는 정상적으로 이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 레터럴 당시에 사용되는 어떤 그 공격 도구들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사고 대응했던 생각들을 이제 복귀해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컨텍스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가 아침부터 세션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맥락이나 상황이라는 의미죠. 그 이제 하두죠. 근데 제가 제로 트러스트를 이게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1993년인가 4년도에 무슨 논문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경계 기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됐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뭐 구글이 2000년대 초반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보안을 혁신하면서 이것들이 더 수면으로 드러나고 지금은 이 단어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언제 뜨겁게 느꼈냐 하면 이거는 개념이니까 그죠? 저는 이 단어를 언제 느꼈냐 하면 그 예전에 그 랜섬웨어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랜섬웨어 백업 가이드를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한번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랜섬웨어 백업 가이드를 개선하고 싶은데 전문가를 좀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MS의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미팅을 하고 그 백업 가이드에 대한 미팅을 짧게 끝내고 그 MS의 그 전문가 분께서 제가 이제 그 MS에 갔을 때 여기 왔으니까 그분이 요즘 고민하는 걸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보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소개해 준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였어요. 저는 이미 이 단어는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저는 처음에 이제 MS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도 MS가 발표를 나이스하게 했고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3가지 단계. 또 그 얘기를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분하고 저랑 얘기가 길어졌어요. 깊어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분이 얘기했던 건 이거였어요.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내부가 이미 침투되어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맞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파스콘에서 이제 매년 했던 얘기가 사실 요 얘기라서 이제 확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그래서 요 출발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IOC하고 IOA 개념이 있는데 IOC는 이제 잘 알죠. 이벤트 그 IP나 이제 해시 같은 거죠. 그래서 IOC는 이제 확인하는 단계죠. 이벤트가 우리 내부에 있는가. 그래서 IOC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페리미터나 호스트 영역에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방화벽 IPS, APT 장비, 또 호스트에는 EDR 같은 장비들이 잘 있으면 이 IOC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IOA는 인디케이터 오브 어태커잖아요. 어택 또는 어태커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이런 건데 IOC는 확인하면 되지만 IOA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면 어떤 공격 그룹이 어떤 그 행위를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의 그 업무 흐름에서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탁 던져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사실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컨텍스트와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제로 트러스트는 엄청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뭔가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검증할 거고 뭘 검증할 건지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컨텍스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 이제 저희 팀에서 쓰고 있는 보고서인데 그 마이터의 어택 기반으로 그 보고서 지금 8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 안에는 TTP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 그룹
공격 그룹에 디펜드한 건 아니고 어떤 방어 환경, 뭐 리눅스 환경, 윈도우 환경, AD 환경, 파일 공유 환경, 뭐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어떤 타겟의 방어 환경에 따라서 공격자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데 그 전략을 이제 그 마이터의 어택에 맞게 이렇게 서술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가지고 제가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눈빛을 보니까 보고서 처음 보시는 눈빛인데 그죠? 저희 보호나라에 가면 다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고요. TTP 1번은 그 제로데이 그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때 제로데이 취약점을 썼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침투해서 내부 이제 레터럴이 이루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인터넷을 그 대국민 접점에 인터넷이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취약점이 의심된다. 취약점이 언젠간 있을 거야라고 의심된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되죠. 공격자가 어떻게 들어와서 시스템 계정을 수집하고 레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뤘고요. TTP 2번에서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해서 그 관리자 PC는 어떤 PC를 감염시키고 그 PC 안에 있는 브라우저나 북마크 정보를 어떻게 탐색해서 어떻게 레터럴을 하는지를 상세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중요 관리자가 이제 망분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피어 피싱 공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레터럴은 이 TTP 2번을 가지고 이제 컨텍스트를 좀 구성해 보는 거 어떨까 생각이 되고 TTP 3번은 방어 환경에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기사가 수집한 악성 코드 어떤 사고든 구분하지 않고 그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를 다 모아서 악성 코드는 어떤 경로에 서비스 등록을 하지 악성 코드는 그 레지스트리에 어떤 키를 자주 쓰지 악성 코드의 특징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기업 내부의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할 때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할까 맥락과 상황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TTP 5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AD 환경. AD 환경에서 해커는 어떤 식으로 하냐. SMB로 공격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고 AD를 장악하고 나면 AD를 어떻게 쓰냐. AD를 사용했을 때 AD 안에 어떤 흔적들이 이제 남느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TTP 6번은 그 워터링홀 공격으로 이제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의 제로데이 취약점.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제로데이 취약점 때문에 워터링홀 공격이 악용돼서 공격의 타깃이 돼서 이제 공격하는 걸 썼습니다. TTP 7번은 그 AD가 아니더라도 파일 공유 많이 쓰잖아요. 그죠? 파일 공유 파일 공유 많이 쓰죠. 파일 공유를 쓰는 기업에서 해커가 어떻게 이제 레터럴 이렇게 넘나드는지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런 공격을 했을 때 어느 곳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를 고민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런 흐름들 한 번에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씩 업무의 흐름들을 파악하면서 이런 업무의 흐름에 이런 업무의 환경에 실제로 알려진 공격 사례 저희가 내는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공격 사례는 이런 업무의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가 쓰이고 어떤 흔적이 남는지를 같이 버무려야 그 제로 트러스트를 실제로 구현할 때 컨텍스트가 좀 의미가 그 컨텍스트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이제 항상 여기 발표를 할 때는 그 1년 동안 사고 대응을 하면서 그냥 계속 고민했던 거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를 찾기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가장 고민되는 걸 항상 들고 오는데 지금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발표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5년 내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해에 주된 키워드를 활용해서 올해는 이제 제로 트러스가 키워드라서 이 키워드에 그냥 올라탄 건데 이렇게 레터럴은 문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되었고 이제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제가 글로벌한 기업들이 어떤 게임 체인저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이거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지금 소개해 드리는 회사들의 생각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뭘까요? 이게 어떤 숫자 같으세요?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게임 체인저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게 그 키사에 저희는 민간 쪽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 쪽에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에 이제 수백 건이 신고가 되는데, 매년 키사에 신고되는 사고 중에 랜섬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 제일 왼쪽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그 랜섬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랜섬웨어를 당한 기업에 나가 보면 그 정보 보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요즘 뭐 데이터도 가지고 나서 협박도 하니까. 그래서 게임 체인저는 누군가에게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사에서 발간한 첫 번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시던스 리스판스 플레이북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플레이북 안에 이런 개요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고요. 이제 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막으려면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전체 그림에서 딱 중간 부분을 보통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investigation scope, 그래서 어떤 스코프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스코프를 정하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죠.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C사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계속 로테이션 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에 녹색을 보면 구현도 필요하고 이제 에이전시 사용자의 리포팅도 필요하고 다양한 보고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CTI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기반이 돼야 된다. 우리의 대형 프로세스 안에. 그러니까 CTI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림의 우측에 보면 늘 하던 침해 사고 조사는 하되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이아몬드에 New Signs of Compromise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저희는 두렵잖아요. 이게 잘 끝난 건가? 백도어는 이제 없는 건가? 이렇게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이 문제가 생기죠. 다이아몬드가 컴프로마이즈에 대한 새로운 사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걸 판단하고 나서도 우측에 컨테이너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액티비티 디텍티드 이런 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C사가 이제 표준 모델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끝나면 컴프로마이즈에 대한 새로운 사인이 있어 없어 고민하고, 만약에 있다면 다시 또 액티비티를 찾고 또 기본적인 정보보호 체계에 대해서 조정을 어드저스트하고 또 조사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버 공격은 이 체계 안에서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이게 게임 체인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맨디언트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서로 협업을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분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효과적인, 아래쪽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정보 보호라는 거는 그 정보 보호를 컨트롤하거나 정보 보호 제품을 어떻게 잘 디플로이하고 컨트롤하는 문제에 디펜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expertise and intelligence, 이게 그들 뒤에 정보 보호 조직과 디플로이된 장비 뒤에 어떠한 전문가와 어떠한 인텔리가 결합되어 있는지가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CTI나 TI 서비스를 우리 정보 보호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사고를 자꾸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침해 사고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이 전문가들과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이제 하나의 노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게임 체인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얘기한 겁니다.
레코디드 퓨처 죄송합니다. 레코디드 퓨처가 얘기한 거고 그 현재 방어 전략은 not working이라고 해서 현재 방어 전략은 그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방어 전략은 이제 무용하다,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공격자들과 그 다음에 their intent, 그들의 의도, 그리고 모니터를 하는데 infrastructure they build, 그들이 빌드하는,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거, 그렇죠? 공격자들과 그들의 의도를 이제 예상하고 공격자들이 구축하는 인프라들을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브리치드 오거니제이션한테 이제 배우는 거, 침해 사고가 일어난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거, 이 부분들이 이제 디펜스 스트레러지가 이제 워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 슬라이드하고 이제 큰 맥락은 비슷하죠. 저는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 근데 이 노력들을 이제 개인 기업이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기업은 기업이 포지션을 찾고, 이제 제가 일하는 이제 국가 서트는 국가 서트로서 어떻게 이걸 완성해 나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컴누라는 이제 그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퓨어 시그널 레콘이라는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수사기관도 쓰고 있고. 지금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라고 해서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인프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IP, 그다음에 악성 코드, 그다음에 공격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리포트를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팀컴루는 원래 그 네트워크 베이스로 사업을 했던 그 잡이었는데, 통신사들 디도스 트래픽 같은 거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 팀컴루는 레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 트래픽 연결 정보를 인텔리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설명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런 게 있나? 라고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팀컴루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신의 페리미터의 비욘드를 보라, 이게 그 컨셉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외부에 이제 어떤 인텔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 내부를 보잖아요. 우리 내부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팀컴루가 지향하는 거는 그 우리가 오늘 공유받는 IOC들은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IOC를 공유받았다는 의미는 그 IOC는 다른 곳에서 이미 소진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공유받는 IOC는 공격자가 끝단에서 이제 쓰는 그 표면적인 IOC인데, 해커 그룹들이 이런 공격을 할 때 이 인프라는 이제 다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추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해커들이 쉽게 바꾸지 않는 상위의 거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딱 받는 IOC 말고 그 IOC들의 상위, 그리고 그 상위의 진짜 상위, 그 이 최상단에 있는 인프라들은 공격자가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메인 거점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메인 거점에서 이제 실제 공격에 쓰고 버릴 새로운 인프라들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팀컴루는 이 상위 인프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IOC가 딱 드러나면 그 IOC들의 연결 상태를 이제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 상단에 어디로 연결되었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인텔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키사도 이 인텔리를 가지고 조금 그 디벨롭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에서는 다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그 CTI 그 게임 체인저고,
제가 생각했던 게임 체인저는 일단 전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보안 체계는 디지털 전환 속도와 빠른 속도가 맞지 않다라는 거랑 현재 공격자는 과거의 공격자와 심하게 다르다. 역량이 뛰어나다. 뭐 이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하고 디지털 전환 속도와 빠른 속도가 맞지 않는 거는 경계 기반은 우리의 경계는 다 무너졌죠, 그죠?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계라는 개념 없죠. 신뢰도 스피어 피싱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신뢰도 안 되고 악성 코드는 점점 이렇게 형태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공격자들은 뭐 조직 인프라가 많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이 서트 입장에서는 저희가 악성 IP가 나오면 이제 차단을 하거든요. CNC도 차단을 하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쉽게 바꾸니까 이게 차단하는 것이 진짜 좋은 지금까지는 차단이 좋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차단하는 거를 계속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는 일단 방어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재정의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더 많이. 우리가 방어가 뭐냐? 차단이냐 아니면 개입이냐? 그죠? 방어는 차단이 아니라 개입이다. 그럼 어떻게 개입할 건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 방어 환경에 공격자가 사용하는 공격 전략을 같이 매칭시켜서 얘기하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게임 체인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IOC는 여전히 잘 되어 있고 유용합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IO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는 TTP를 내고 있거든요. TTP 보고서. 근데 이거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IOA를 설명을 하려면 이게 한 건의 사고를 분석해서 IOA를 뽑지 못하거든요. TTP를 뽑을 수 없고 예를 들면 AD 사고를 몇 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에 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제 IOA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TTP 같은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 그룹들의 어떤 탭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공격 그룹들. 왜냐하면 그 TTP 같은 거는 전략 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C 같은 경우에는 공격 그룹들이 공유하지만 TTP는 어떤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 색깔들을 보게 되는데 공격 그룹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눈에 보이니까 이런 공격 그룹들을 계속 이제 트레이싱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왔어요. 그래서 공격 그룹들을 계속 트레이싱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뭐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프로파일링해서 이제 그 계속 추적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이버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사고 대응하는 체계가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사고가 언론에 딱 나면 이 사고가 중요한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어 체계는 그런데 그 공격 그룹들을 프로파일링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CNC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를 자꾸 보다 보니까 무엇이 한 달 후에 중요해지겠네라는 거에 대한 감을 조금씩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보호를 사고 대응을 하면서 또는 기업에서도 어떤 정보가 중요해질까 이게 위협으로 다가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와 유사 속도로 맞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겠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정보를 쉐어링해서 찾아보고 이거보다 일단은 우리가 한 단계 빨리 가야 되는데 새로운 차원의 가시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 회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터 어택 프레임을 다 보셨을 텐데 어택 프레임 이니셜 액세스 앞부분에 이제 프리 매트릭스라고 해서 공격자들이 공격 전에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마이터 어택에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팀컴루의 인텔리 서비스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주도적인 대응 체계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 내에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정보 보호를 하고 시스템 관리도 하면서 이런 조직화된 공격 그룹을 막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에서 정보를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컨텍스트에 맞게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전문가들이 잘 협업하고 연합해서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해줘야 되고 그 리더십 안에 조금은 편하게 정보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국가의 구조적인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기사에서 이제 일하면서 생각했던 게임 체인저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 발표 제목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 발표 안에서 정답. 네, 맞습니다. 레터럴 시큐리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